제 아들은 외국계 기업 임원이 됐어요. 우리 집 강남에 있는데 전세금이 13억이에요. 작년에 주식으로 2억 넘게 벌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가슴 한켠이 묘하게 뜨끈해지지 않나요? 웃고 있지만 입꼬리가 살짝 굳어지는 느낌 알고 계신가요? 심리학자들은 타인의 자랑을 들을 때 우리 뇌가 실제 물리적 공격을 받을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랑을 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최병도라고 합니다. 67세, 5년 전 은행 지점장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자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로 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베어왔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67년 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단 15분 만에 배우게 됩니다. 저처럼 소중한 친구들을 잃고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진 후에야 깨닫는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말습관 교정으로 평생의 인간관계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이 15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밝힐 5가지 치명적인 자랑의 유형, 단 한 가지라도 해본 적 있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전화를 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세 번째 자랑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알려드릴 침묵의 기술만 익히신다면 오히려 자랑하지 않아도 더 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2500년 전 공자도 현대 하버드 심리학자도 입을 모아 경고한 이 5가지 자랑의 함정.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제까지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 겁니다. 제 실수와 후회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던 관계 파괴적 자랑을 바로 오늘부터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망치는 자랑 5가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첫 번째 자랑은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는 2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듣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주고 둘째, 당신을 돈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짓게 만듭니다. 지난해 있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은행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후배의 초라한 표정이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더군요. 요즘은 퇴직금이랑 주식으로 좀 재미를 보고 있어. 지난달에 산 주식이 20% 올랐다니까? 월세 수입도 짭짤하고 제주도 콘도에서 지난 주말 보냈는데 정말 좋더라고. 말을 하면서도 후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선배님은 항상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 담긴 씁쓸함을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후배는 집값 대출 때문에 허리가 휘청이고 있었고 아이 교육비 마련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후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요. 아이가 갑자기 입원했고 다음 주가 대출 만기인데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 간절한 목소리에 망설이다가 결국 돈을 빌려줬습니다. 예상대로 그 후배는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로는 제 전화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에 화가 났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나 영상을 보는 지금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충격적인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돈 자랑이 그 후배에게 저를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하나 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도끼날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일상 대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눈을 찌르는 가시 같은 자랑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랑은 왕년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왕년 자랑은 현재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자기 고백일 뿐입니다. 지난 골프 모임에서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후배들 사이에서 저만 나이가 많았지만 왠지 모를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은행 지점장 시절에는 말이야, 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VIP 고객이 50억 예금을 들고 왔는데 내가 직접 응대했지. 그 고객이 지금은 대기업 임원이 됐더라고. 지난번에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아직도 날 기억하더라.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90년대의 지점 실적을 2배로 올렸을 때 본점에서 상까지 받았다니까? 그때는 내 이름을 모르는 은행원이 없었지. 지금 젊은 행원들은 노력이 부족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 친구가 불편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 벌써 이런 시간이. 나 약속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단지 그들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들은 제 지루한 과거 이야기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현재를 말하고 소인은 과거를 자랑한다. 과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묵묵한 추억이어야 합니다. 공자님의 이 말씀은 제 어깨를 툭 치며 조용히 타일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인이었던 겁니다. 현재의 공허함을 과거의 영광으로 채우려 했던 초라한 노인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자랑은 자식과 인맥의 과시입니다. 자녀 자랑은 부모의 기쁨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부모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다른 부모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상처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영수의 환갑 모임에서의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외국계 기업에서 승진했다더군. 그것도 한국 지사 최연소로 말이야. 며느리는 아시다시피 대학병원 의사고 둘이 지난달에 강남에 새 아파트도 계약했더라고. 요즘 애들은 부모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가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정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며 고개를 떨궜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수를 통해 들은 이야기. 정수의 아들은 취업 준비로 3년째 고생 중이었고 30이 넘도록 집에서 용돈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을 앞두고 한 달 전에 파혼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정수는 집에 돌아가 혼자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 무심한 자식 자랑은 정수에게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찢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려왔습니다. 영상 속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낮고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조용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꿀을 품고 있으면 벌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랑의 뿌리입니다. 그 말이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내 것인 양 자랑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식은 제 소유물이 아닌데 그들의 성취를 마치 제 업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네 번째 자랑, 술 자랑을 들으며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마치 제 숨겨둔 일기장을 누군가 훔쳐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술을 잘 마신다는 자랑은 젊은 시절에는 용기와 패기의 상징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건강 문제의 적신호일 뿐입니다. 술 자랑은 자기 파괴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의 간은 당신의 술 자랑을 듣고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불과 2주 전 동창회 모임에서의 제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술잔을 높이 들며 호기롭게 외쳤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소주 2병은 기본이었지. 우리 때는 3병 마셔야 술을 마셨다고 했어. 지금도 1병은 거뜬하다고. 너희들 요즘 젊은 것들은 술이 약해졌어. 한 잔 마시고 취한 척하고. 후배들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 그리고 어색한 웃음. 그때는 그것이 존경의 표시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중 한 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간 질환으로 금주 중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다음 날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건넸던 말. 최 선생님,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입니다. 이대로 가면 간경화로 발전할 수 있어요. 당장 금주하셔야 합니다.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음 모임에서도 제 술 자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제 건강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술과 관련된 자랑은 결국 건강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절제가 미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5번째 자랑은 부인 자랑입니다. 배우자 자랑은 사랑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의 결혼 생활에 대한 무시와 가정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지난달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라운딩 후 동창들과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요새 우리 집사람이 정말 대단해. 60이 넘었는데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다니까? 아침마다 5시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건강식 만들어서 나 챙겨 먹이고 덕분에 내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테이블 건너편에서 창백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동창 창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 창수는 6개월 전 이혼 조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는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내 옷차림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어. 항상 당신은 뭘 입어도 잘 어울려요 라고 말해주지. 이번에 우리 결혼 40주년인데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어. 아내가 직접 모든 코스를 계획했더라고. 술잔을 기울이던 창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은 내가 은행 다닐 때도 최고의 내조자였어. 지점장 승진했을 때는 한 달 내내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정성껏 싸줬지. VIP 고객들 초대할 때는 집에서 손수 음식을 준비해서 모두 감동시켰다니까.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뭐니 해도 집안의 평화가 성공의 원천 아니겠어? 말을 마치자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수는 마지막 맥주를 단숨에 비우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볼게.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그가 떠난 후 다른 친구가 조용히 귀띔해 주었습니다. 병도야, 창수가 이혼하고 우울증 앓고 있는 거 알잖아. 그 자리에서 부부 자랑은 좀. 그때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다른 이의 상처를 보지 못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당신의 완벽한 결혼 생활 자랑은 이혼, 사별 혹은 힘든 관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잔인한 고문이 됩니다. 자랑하는 순간 공감은 죽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자랑은 관계의 무덤을 파는 삽질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타인의 자랑을 들을 때 마치 공격받은 것처럼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는 원시 시대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들을 때면 괜히 기분이 나빠졌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은 자신을 마시지 않고 꽃은 자기 향기를 맡지 않는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이 되세요. 침묵 속의 품격이 진짜 자랑입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자랑을 너무 많이 하나?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가끔은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습니다. 그랬구나.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입이 가벼웠나 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나 병도인데 시간 좀 있니? 영수는 약간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도? 그래. 무슨 일이야? 미안해. 환갑 모임에서 내가 좀 과했던 것 같아. 사실 내가 요즘 생각해보니 내 말이 자랑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더라고. 영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 정말로 미안해.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내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 혹시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 영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병도야. 내가 항상 잘 지내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어. 그런데 가끔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는 그저 내 일상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에게는 자랑처럼 들렸구나. 그래도 내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었거든. 우리 아들이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그날 내 이야기를 듣고 더 마음이 아팠나 봐. 그랬구나. 내가 무심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더 많이 들어줄게. 영수야, 우리 아들 이야기 좀 들려줄래? 그날 처음으로 저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의 고민을 들으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했죠. 영수와의 대화 이후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지난번에 내가 좀 무신경했던 것 같아 미안해. 혹시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정수는 놀라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도, 갑자기 웬일이야? 그래, 좋지. 이번 주말에 시간 돼? 한 명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랑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듣는 기쁨을 알게 되었죠. 또한 제 가족들과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거리감이 있었던 아들과 통화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들, 요즘 회사 일 어때? 많이 바쁘지? 아들은 경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평소처럼요. 아버지는 별일 없으세요? 아니, 특별한 일은 없고, 사실 아빠가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항상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실제로는 듣지 않았던 것 같아. 주로 내 생각을 말했지. 이제는 정말로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아들은 잠시 침묵한 후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늙어서 조금 지혜가 생겼나 봐. 내 이야기를 들려줄래?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의 어려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고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항상 제 성공 이야기를 자랑스러워하시니까 실패한 일은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가슴이 아파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빠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항상 내 편이란다. 아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자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가족들은 실패와 고민을 숨기게 된다는 것을요. 그것은 진정한 소통의 장벽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전에 돈을 빌려갔던 후배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 오랜만이구나. 후배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저 죄송합니다. 그때 돈을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일로 전화한 게 아니야. 사실 내가 미안해. 내가 무의식적으로 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게 너에게 부담을 줬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고. 선배님,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식사를 하면서 그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빚까지 진 상태였습니다. 제게 돈을 빌린 것도 절박한 상황 때문이었죠.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선배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해해. 지금은 어떤 상황이니? 그날 저는 민수에게 돈을 더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 경험과 조언을 나누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은 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 자랑이 만들어낸 일종의 대가였으니까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제 주변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다시 활발해졌고 대화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자랑보다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는 요즘 제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요새 당신이 많이 달라졌어요. 더 따뜻해졌달까? 이제는 골프 모임에서도 제 점수 자랑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할 때 저도 제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그러자 대화가 더 깊어지고 관계도 더 진실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변하신 것 같아요. 전에는 항상 긴장됐는데 이제는 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몰랐던 진실, 제 자랑이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들이 병원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전처럼 그래도 너는 의사니까 잘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말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속이 시원해요.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 다른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침묵의 힘 마이너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웃으며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이제 저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깨달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67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몇 달 만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끔 무심코 자랑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등산 모임에서 한 신입 회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최 선배님은 은행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 성공 스토리를 한참 늘어놓았을 텐데 이번에는 간단하게 대답하고 오히려 그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은행원이었어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느낀 것은 과거 제 영광의 순간보다 더 풍요롭고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대화의 힘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인생 67년을 살아오며 저는 자랑이라는 작은 칼로 수많은 관계를 스스로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칼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어제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자랑은 없었습니까? 돈, 과거의 영광, 자녀, 배우자, 건강. 우리는 종종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랑이라는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 칼날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아물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부끄럽다면 바로 그때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저처럼 인간관계가 다 무너진 후에야 깨닫지 마세요. 자랑 대신 질문하는 습관, 말하기보다 듣는 귀, 과시보다 공감하는 마음. 이것들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황금 열쇠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빛납니다. 침묵 속에서 익어가는 인격의 향기는 그 어떤 자랑보다 강렬하게 타인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지금 바로 이 지혜 명작관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이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67년 만에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 여러분에게는 단 15분 만에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될 테니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그 작은 손길에 행운이 깃들고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축복이 내려진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자랑이 아닌 진심 어린 소통의 힘을 함께 나누며 성장합시다. 이제 전화기를 들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요즘 어때? 그리고 정말로 들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